연구소에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1977년 3월 1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일을 했는데요. 통신 기술 쪽으로 제가 연결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정보통신 기술이 아주 취약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전자 교환기를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교환기를 도입하면서 관련된 그 교환기의 운영 기술, 그 교환기를 만드는 생산 기술, 그 교환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주요 전자 부품 기술,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우리가 들여오기로 나라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선정됐던 외국 기업이 어디냐면 미국의 IIT라는 이제 회사고, 그 교환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벨지움에 있는 그 BTM이라고 이제 벨 텔레콤 컴퍼니라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전자 교환기를 생산한 거를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했어요. 그거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TDTF라고 그 전자통신추진위원회라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TDTF의 실무일을 우리 통신기술연구소에서 담당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임무가 부여됐고, 그 일을 내가 실장으로서 그 일을 시작한 게 이제 연구소에 와서 처음 한 일입니다. 제일 처음에 부딪혔던 일로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84년 말에 통신기술연구소하고 구미에 있는 전자기술연구소를 통합하라는 게 방침이 떨어졌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거기 있는 연구소의 재산을 팔아야 돼요. 그 파는 일. 그 다음에 거기에 연구 인력이 한 350명 되는 인력을 전부 다 대전으로 데려오는 일. 그 다음에 그들이 오면은 있어야 될 스페이스를 마련해야 될 텐데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 만드는 일. 그 연구원들이 왔을 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만들던 기혼자들이 올 때는 주거를 안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시설을 하나도 없잖아요. 다 팔고 오면. 연구시설을 또 이제 갖추는 일. 그것도 물론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만. 근데 그게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단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그때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시설을 이제 실험실을 갖춰야 되니까 그때 3연구동 짓는 것까지만 예산을 확보해 있는 상태였고, 그게 또 4연구동을 짓는 예산을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갔나, 토탈리 한 시설, 연구시설하고 이런 걸 다 합쳐서 한 350억 정도? 그러니까 1985년도에 86년도에 350억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책임연구원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될 때야. 그런 일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무사히 끝났어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우선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되는데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때는 연구소의 집이 어디냐면 이 본관 건물 저기 1연구동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2연구동이라고 그거 빨리 그 발주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내가 조달청까지 쫓아가서 그걸 직배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은 85년 봄에 다 와야 되는데 그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1연구동 잔디밭에다가 콘센트를 지었다고요. 콘센트를 지니까 이 구미에서 이제 전자기술에서 올 사람들은 야, 우리를 전부 다 이제 콘센트에다 창고에다 쳐넣으려고 그런다. 그런 유언비어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길바닥에다 나앉지는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래가면서 다독거려 놓고, 그리고 이제 해서 그걸 콘센트는 금방 한 2, 3개월 만에 돼요.
그게 뭐 비 오면 그냥 뚜둑뚜둑 하고 이러는데 소리가 나고, 그때 뭐 발생됐던 여러 가지 그냥 뭐 불평 불만서부터 뭐 온갖 잡소리들이 다 떠돌아다니는데 참 가관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들이 들어올 때 어디서 잠을 잘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전시내 빈 아파트 있는 거 전부 뒤져보라. 그래가지고 그때 190채, 190채인가 뭐 그런 정도를 해서 부부가 오는 가정이 있는 연구원들한테는 그 아파트 하나를 쓰게 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 집 하나에 연구원들을 5명, 4명, 5명 집어넣어서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400명 정도가 해소가 된 거예요. 주거를 안정시켰어요. 보람이 있었던 일은 이제 그 연구원 복지기금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도 구미에서 이제 이렇게 저 전자기술연구소가 다 넘어올 때 얘기인데, 연구원들을 수용했던 집들이 있잖아요. 우리 연구원들한테 매각하고 융자로 다 돌리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을 이제 빌려주게 만들고 그 돈은 복지기금을 하자. 그래갖고 그걸로 해서 구미에서 오는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 그러면 융자 알선을 해주자.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돈은 연구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오는 연구들도 집 사겠다 그러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융자 알선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2차 보존이라고 그래서 10% 금리로 빌리게 되면 거기에 연구소가 이제 4% 이렇게 보존해주고, 그러면 본인은 한 6% 하니까 굉장히 싼 이자로 이제 빌려서 연구원들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좋은 일, 그때 그건 굉장히 내가 보람이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각 부문별로 우리 박사 연구원들을 막 추출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여간방에다 집어넣고 그냥 3, 4일 동안 거기서 모아서 시험 문제 출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구원들 지원생들 시험 보고 그 채점하고 면접하고 그거에 전부 참여를 막 시키고, 굉장히 열심히고 괴롭다는 연구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건 굉장히 희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에 양스택 박사님 오셨는데 2015년까지를 뭐가 되냐면 20년을 프로젝션 하라고 이제 또 책임을 하면서, 그때 기획부장 역할 비슷하고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 이제 연구원들 그리고 막고 이제 이걸 했어요. 근데 비전 투어 2015를 한다니까 감을 못 잡았어요. 이 양스택 박사의 지론은 뭐였냐면은 선도할 수 있는 기술 3개, 그냥 없는 기술을 해야 되는 거다 이제.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없는 기술을 해라.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일을 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막 뭐를 해야 될든지 막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구체화시키면 해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막 진짜 서럽고, 어떤 거에 막 벽에 부딪히고, 어떤 때는 뭐 좀 좌절도 있고,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나를 보듬고 있더라고요. 참 영원한 둥지, 그런 품 속에서 행복하게, 결과적으로 나이가 먹고 죽고 와서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고. 중요한 인프라가 뭐냐, 그거는 요새 연구원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뭐 특이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 뭘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고 연구 개발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어떤 게 있느냐, 그 과업을 찾는 거는 연구원들이 찾아야 돼요. 방향도 연구원들이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집대성 해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과제를 발굴해서 나가야 된다. 이게 이렇게 사이클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셋업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구원들이 신뢰도 가고 주변으로부터도 호응도 받고 이렇게 돼 이런 거야 돼. 내 고집만 갖고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장기의 비전과 그 과제 발굴 셋업하는 거 내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놓고 그것이 다시 또 나한테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래갖고 그것이 나의 과업으로 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그걸 잘 셋업되어 있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그것을 다시 전환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게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게 이것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안정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뭐라는 게 이제 그 속에 다 담기니까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출 수 있게 만들어져요. 연구원들은 자신감하고 자부심,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이걸 갖고 이렇게 연구에 임해줬으면 좋겠고 연구원들이 적극적인 이 연구소의 주인이라는 의식. 그러니까 주인의식이라는 건 내가 이제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건데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또 있는 거고 내 연구소다 그럴 때는 굳은 일이든 뭐든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고 이 자긍심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 없는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도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강한 이 자기주의 의식 그런 것들이 이 연구소를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관 이 연구소를 또 경영하시는 분들은 연구원들이 자관 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연구 업무를 하고 피곤해도 피곤을 모르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 코비드 19이 갖고 온 게 뭐냐 하면은 뉴 글로벌 다크 에이지로가 이제 됐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뉴 노멀, 새로운 노멀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거죠. 그런 속에서 어떤 기술이냐,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냐, 에투리가 주된 임무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까도 얘기했고 양승택 박사 때 오셔가지고 2015년까지를 2015년 해놨던 거 프로젝션을 상상을 못하던 걸 했는데 그게 뭐 나중에 세월이 지나게 쉽게 달성이 되고 빨리 달성이 되더라고요. 우린 그때 그건 상상을 못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가야 되는 발전은 인간의 행복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줘야 돼요. 에? 인간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너나의 차별을 주지 말아야 돼요. 모두가 이 정보통신이라는 것이 공유될 수 있고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거를 미트시킬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뉴 노멀에 적합한 그걸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다크 에이지를 또 잘 벗어날 거 아니겠느냐. 그런 기여를 할 거 아니겠느냐. 이거 45주년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역사인데 에투리가 다른 어떤 연구소도보다도 이렇게 굳건하게 발전했고 요새 이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바로 여기 에투리에서 창출됐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후배님들이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제 나온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이 나라의 발전, 우리 국민들의 편안한 삶, 진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인 연구소로서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45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